예, 어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은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황산 테러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왜 경찰관에게 황산 테러를 했는지 오늘 사회부 팽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은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인지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자, 이 사건이 정확히 몇 시쯤에 발생한 건가요? 그 속보가 처음에 발생이 된 것은 9시 한 20분쯤이었습니다. 어제 한 이 정도 시간이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8시 45분쯤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바로 앞에 있는 복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 오전 8시 45분쯤에 이 38살 전모 씨 여성이 이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스타팀 박모 경사에게 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모 씨는 현재 이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 집 주변에 유리창을 깬 이 피의자로 지금 지목이 돼서 경찰서에 계속해서 나와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받던 중에 이제 경찰서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려고 수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이버 수사팀으로 가가지고 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전모 씨가 갖고 있던 과도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팀 경찰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찰서에 이 칼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놀랐고 이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하자. 이 박모 경사가 이제 이 전모 씨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물을 한 잔 건넸는데 그 와중에 이 전모 씨가 보온병 안에 황산을 넣어놓고 이 박모 경사에게 뿌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됐다라고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 칼도 갖고 왔고 거기다가 보온병 안에 황산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황상 이걸 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사고가 나서 박모 경사는 즉시 화장실로 가서 이 얼굴과 이 목 쪽에 이제 황산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쭉 황산 이렇게 얼굴에서부터 이제 목까지 이제 피해를 받아서 화장실 가서 급히 씻었는데 이제 3도 화상을 연재 입은 상황이고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주변 경찰관 3명이 이제 붙어서 이 전모 씨를 이제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등과 팔 등에 이제 황산이 또 이게 튀지 않습니까? 튀면서 또 피해를 입었고요. 저희 취재진이 이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직 그 황산이나 이런 게 아직 이제 이 사이버 수사팀 앞에 이 복도에 이제 가득했었는데 좀 붉은색 액체가 보였고 냄새도 무척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이 여성이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간 게 과거의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면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씨는 죄물 손괴죄, 그러니까 유리창을 깬 혐의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수사팀은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문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신 감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토킹을 당했다라든지 할 때 이런 팀을 주로 맡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팀에 갈 이유가 없는데 이번 사건 때 왜 사이버 수사팀을 갔냐면은 2012년도에 전모 씨가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자기가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이버수사팀,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찰서에 이제 인연을 이제 가게 된 것이고 그때 박모 경사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2013년도에 관악경찰서는 이 전 씨의 이 전 남자친구 협박 사건을 이제 좀 정황이 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건은 없는 걸로 무마됐는데 이때 이 박모 경사가 이 전 씨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모 경사가 이 전 씨가 박모 경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답니다. 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박모 경사가 너무 연락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관이 없음에도 연락이 오니까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다고 경찰은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제 유리창을 깬 혐의로 이제 전 씨가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자 이 전 씨가 자신이 아는 경찰이 있으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박모 경사였고요. 그래서 박모 경사에게 좀 사건을 좀 잘 봐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박모 경사는 현재 사이버 수사팀에 있고 재물손괴죄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마 받는 업무도 당연히 다르고 경찰관이 수사 청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박모 경사는 그 입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고 나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들의 이야기, 이제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말을 좀 들어보면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전모 씨가 박모 경사에게 서운함을 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까 앙심, 서운함 이런 것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처음에 이 사건이 속보로 나왔을 때 염산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아무래도 이 냄새가 조금 역하고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게 염산이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에 약간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염산이 됐던 황산이 됐던 둘 다 엄청 위험한 물질인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물질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염산이라고 처음에 경찰이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황산 96%의 황산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산이란 얘기인데 네. 경찰이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전 씨에게 물어보니까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황산이랑 염산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인터넷에 정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업용 황산, 100% 공업용 황산은 이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웠고 일반적으로 시약, 그러니까 대학교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네. 연구센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약들 있지 않습니까? 좀 희석시킨 물체들인데 판매 업체 측에서는 이 판매하는 황산이나 염산은 쉽게 파는 거는 좀 희석을 했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충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먹었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훨씬 더 끔찍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황산이랑 염산은 지난해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때도 실명제가 등록이 돼서 이제 자기의 실명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 씨처럼 시약을 범죄에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업용, 그러니까 훨씬 더 농도가 센 염산과 황산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범죄로 악용하기 위해서 염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염산을 사가지고 그것을 범죄 악용할 확률이 지금도 있는 거고요. 이 환경부는 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통해서 온라인 물질을 현재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학 테러, 이 염산과 황산을 이용한 이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부랑 이런 정부에서도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에서 워낙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감시 인력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보면요, 이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굴착기로 이 경찰 지구대를 부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 2012년이었죠. 2012년에 이 굴착기 기사가 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갖고 그 다음에 경찰관까지 불러서 폭행이 일어나고 경찰관까지 해서 입건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저기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영상을 보시면 굴착기로 지금 경찰 차를 집어 던지고 부수고 저 굴착기 기사가 현재 만취한 상황에서 저 밤에 이렇게 지구대를 말 그대로 습격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 경찰 그래서 좀 부서지는 모습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굴착기로 경찰 차를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 저것 때문에 경찰서 피해액이 6,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가 거의 부서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굴착기로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을 막기 위해서 실탄까지 쐈었습니다. 40분간 저렇게 공공기물을 닥치는 대로 부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말로 하고 제지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막지를 않으니까 저렇게까지 경찰서가 부서지고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실탄을 쏜 저런 경우가 있었고요. 저것뿐만 아니야. 저건 2012년도 얘기고 멀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만 가도 파출소에 50대 남성이 부탄가스 56개를 실은 승용차를 세운 뒤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경우도 있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제 뭐 구청을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다든지 굳이 이제 경찰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민원실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 딱지를 뗐다라면서 그거를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세금 체납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띄워가거든요. 그거를 왜 띄워갔냐면서 또 불만을 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경찰서에 밤에 가끔 취재를 나가면은 뭐 굳이 멀리 서지 않더라도 지구대에 밤에 가면 이제 만취하신 분들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는 일은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경찰서의 민원실이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관악경찰서라고 하면은 관악구의 그 지구대를 이제 담당하는 곳인데, 그런 곳까지 지금 현재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관악경찰서 같은 경찰서, 이런 경찰서 같은데 좀 보안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법무부나 아니면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어서 이번에 이번 사건에 쓰였던 황산이라든지 과도 같은 게 이미 좀 한 번쯤 이제 검사를 하고 통과하는 시스템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것이 좀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